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택시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을 남겨주십니다. 너희들만 꿀 빨려는 거 아니냐? 전기택시를 하는 우리들만 꿀 빨려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이건 제가 충전하는 중에 받은 내용이에요. 알림 내용. 배터리 충전 상태 알림 2023년 7월 19일 맞죠? 저 시점은 한 일주일 전이죠. 그리고 저게 차량을 구입하고 한 2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완속 충전이고, 그런데 외부 충전기 과열로 충전 전류를 낮춰서 충전 시간이 지연됩니다. 라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좀 무섭죠?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 실제 예약한 내용이 있죠?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그리고 2023년 8월 3일 3시로 예약을 잡았고 아이오닉5 제 전기차입니다. 요건 가장 가까운 시점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내를 해서 직영 서비스는 아니고 블루핸즈 같아요. 거기 중에서 이제 규모가 좀 큰 곳은 뭐 하이테크 반이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 안내를 받아서 잡은 거입니다. 물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카페에서 보면 의견들은 다양합니다. 자,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완속 충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열로 전류를 낮춰서 충전 시간이 지연된다. 그리고 이거 뒤에는 이제 저도 약간 쫄리겠죠. 그래서 그 속도를 낮추는, 그러니까 충전 정도를 퍼센티지로 낮춰서 당연히 충전 시간이 길어지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쫄아서 스스로 낮춰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ICCU.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공식적으로 무상 수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건 검사를 받고 뭔가 조치가 취해지겠죠. 완벽하게 해결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ICCU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멈추진 않아요. 당장 멈추는 게 아니고 차에서 안내를 하고 출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출력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운행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견인을 불러서 그 견인차로 가장 가까운 쪽에 입고를 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건 적어도 공식적인 문제예요. 무상수리 문제. 무상수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당장 충전에서도 20일 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제 스스로 쫄아서 완속이지만 원래 속도로 못하고 60% 정도까지 낮춰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ICCU 문제도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발생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기들도 선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수리 절차를 거치겠죠. 외국에서 하는 형태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발생하면 그때는 어떡하죠? 만약에 손님 모시고 인천공항 가는데 ICCU 관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갓길에 이제 속도를 점점 낮추다가 정차를 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면 어떡해요? 그 고속도로 상에서 택시 한 대 더 불러서 내가 그 손님 태워드리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내 차는 당연히 견인을 불러서 입고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한동안은 운행을 못할 것이고. 자,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되는데 분명히 이런 건 감안하시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사실 거면. 하지만 지금 세대 말고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설마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아이오닉5나 EV6나 이런 거 말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면 이런 문제들은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건 제 의견이에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런 거 감안하고라도 내가 사겠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굳이 차 타고 있고 아직 연한 좀 남아있고 아직 뭐 기존에 타시던 소나타나 K5나 그랜저나 K8일 경우에 만족스럽다. 나 불만 별로 없다. 다만 이제 주위에서 다 전기차 사야 된다. 전기차 넘어가야 된다. 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사야 되나? 어우 저거 연료비 적게 들고 좋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만 듣고 넘어오시면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지금 타고 계신 차에 크게 불만 없고 적어도 한 2, 3년 더 타실 수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걸 얘기 드려보죠. 이게 연료비가 적게 들고 정비가 적다. 이게 보증기간 내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기간 내만 타고 팔고 정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전기차라고 해서 지금 수리를 하거나 손볼 게 전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속기 오일이 있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외국에서나 조금 의견이 다른 곳들도 있어요. 감속기 오일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평생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분명한 건 교체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대략 주기는 한 4만 전후, 4만에서 5만 킬로 전후고, 한 번 교체하면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 대략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전후로 나오는 것 같아요. 5만 킬로에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뭐 그건 감수할 만하죠. 그리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무래도 차가 무겁고 성능이 좋다 보니까 타이어를 좀 좋은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순정으로 쓰면 대략 가격이 한 짝당 20만 원 전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 택시보다 거의 10만 원 잡아도 한 100겠죠, 짝당. 그러면 4개 가면 뭐 당연히 차이가 좀 많겠죠. 그래서 타이어도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마모가 심한데 가격도 비싼 것들이 쓰여진다. 물론 전기차 타이어도 싼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차가 무겁고 성능이 좋은데 굳이 싼 타이어, 소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타이어를 써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굳이 그럴 거면 전기차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타이어도 순정 타이어 꽤 비싼 걸 써야 된다. 바꿀 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죠. 고장이 없냐?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분명히 이제 고장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장 사례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첫 번째 감속기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모터의 문제. 세 번째 배터리의 문제. 그런데 배터리가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보존기간이 20만 킬로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20만 킬로까지 문제없이 탔다 그러면 막 보존기간이 딱 지난 시점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조금 신경이 쓰여요. 첫 번째가 감속기, 두 번째가 모터입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소모성이죠. 그래서 그 온라인 카페에서 후기를 보면 감속기나 모터를 교체했다라는 의견들이, 그러니까 실제 경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속기나 모터의 경우 가장 문제가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정비하면서 돈 많이 들어도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150, 200 정도 생각하시죠? 그런데 감속기가 대략 교체를 하면 약 100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터를 교체하게 되면 가격대가 약 400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속기와 모터가 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약 500만 원 돈 전후로 들겠죠. 그러면 보증기간이 직접적으로 배터리는 20만이고 배터리 이외의 전장, 전기 같은 관련 것들은 대략 한 16만 킬로입니다. 16만 킬로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우리 택시는 한 2년 안 돼서 거의 넘으실 거니까. 그러면 감속기와 모터를 보증기간 지나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죠. 야, 나는 감속기 모터 고장 없이 20만 킬로, 30만 킬로 탔는데? 라고 하면 되겠죠. 제일 좋죠. 그리고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팔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한 번도 교체 없이 한 25만, 30만 킬로면 중고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걱정이고, 그래도 설령 판다라고 하면 다행이죠. 고장 없이 팔면 다행이죠. 그런데 보증기간이 지나고 만약에 감속기나 모터에 고장이 났다. 감속기 100만 원이면 그것도 비싸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모터의 고장이다 그러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료비가 가스가 1년에 이제 적게 타시는 분들이 한 7, 800만 원이고 보통 한 8, 900만 원, 많이 타는 분들이 한 1100에서 1300만 원 타시죠. 1년 연료비 가스로. 그러면 전기차로 연료비를 아끼는 게 대략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차로 한 1000만 원 들어가면 전기차로 한 150, 200? 아마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0 정도 중반 들어가겠죠. 대략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가스 탔을 때 1000만 원 나올 분이 뭐 200만 원, 250만 원 나왔다 치죠. 근데 그렇게 2년에서 연료비 아꼈어요. 좋다. 근데 2년 지나면 이제 뭐 어떻게 되죠? 보증기간 대부분 지나죠. 그때부터는 고장이 안 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타면 고장이 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근데 보증기간 지나고 한 2년 넘게 지나가는 시점에 만약에 감속기나 모터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500만 원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기고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사설이나 뭐 싸게 하는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좀 걱정이죠. 만약 그러다가 잘못해서 배터리까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해요? 난리가 나는데 결국은 500만 원 돈 내고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비 아낀다고 좋아했다가 상당수를 토해내는 거죠. 배터리 고장이 보증기간 끝나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이게 조금 전체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셀 단위로 해서 비용이 좀 저렴하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요. 배터리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특정한 셀이나 특정한 정도가 고장이 나서 그것만 교체했다.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특정한 것이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그거 이외에 다른 것도 이제 어느 정도를 탔기 때문에 고장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배터리에서. 결국은 이 셀이나 뭔가를 부분적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20년만 타고 비용 내고 그나마 셀로 교체했다? 그럼 다른 쪽도 이제 고장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결국은 전기차, 전기택시를 우리가 영업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가 나오지 않은 게,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택시를 위한 수리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마치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안 터지면 문제가 없어. 정말 좋아. 근데 만약에 그게 터지면 일이 커지는 거죠. 전기차가 딱 그래요. 고장 안 나. 보증기간 내. 와, 돈도 아끼고 연료비도 아끼고 좋아. 근데 문제는 보증기간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고장 단위는 진짜 수리하는 금액이 일반 가스 택시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전기택시가 미래는 맞겠죠. 한 10년, 20년. 그런데 가까운 시점에 아직 이제 가스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가스택시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택시를 단순히 연료비 적게 들고 뭐 한다? 그렇게 해서 괜찮죠. 그리고 기존까지는 왜 이게 문제가 없었냐면, 이제 전기택시를 기존까지는 그 지원금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지원금이 이제 많이 줄었죠. 보조금이. 두 번째는 차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사가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소나타 최소 2배고 그랜저 하더라도, 요즘엔 그랜저도 많이 올랐지만 그랜저보다도 비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차 비용은 많이, 시작하는 비용이 올랐지만 문제는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딱 구입하고 기간 딱 끝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팔아버려요. 중고로 처분해버리고 팔면 그게 수출을 가거나 하면서 중고 가격이 방어가 좀 잘 됐어요. 당연히 연료비로 많이 아끼고 딴 거 정비비로 많이 아꼈기 때문에 보증기간 딱 끝나고 그 다음 그 지원금 또 받을 수 있는 시점 돼서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고 팔아버리고 새 차를 다시 뽑는 거죠. 그래서 보증기간 안에만 다시 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전기차에서 수리 비용 터져버리는, 보증기간 다 끝나고 나서 수리 비용이 터져버리는 이런 경험은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기택시의 특징이 있죠. 오래된 전기택시가 많이 없어요. 가스차에 비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오래 타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보증기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비용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감안하면 중고로 빨리 처분해버리고 다시 신차 뽑아서 보증기간을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택시가 오래된 게 없는 거예요. 다 기간만 딱 되면 처분해버리고 사고, 심지어 중고 가격도 잘 쳐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는 비용이 비싸니까 중고 가격을 아무리 잘 받아도 차값에서 금전적인 손해가 좀 있고, 그 다음 문제가, 그러면 지금보다 차값이 더 오를 건데 보증기간 끝나고 그 다음 보조금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살 때는 가격이 많이 비싸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마음 놓고 무조건 그냥 쉽게 중고 처분해버리고 중고 또 새로 기간 딱 되자마자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기차는 길게 타야 돼요. 기존까지처럼 기간만 되면 바꿔버리고 이게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전기택시 기사님들 쭉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전기택시를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다 계산기 두들겨보고 하면 딱 말씀하시는 게 이거요. 오히려 전기택시는 시작할 때 딱 나오자마자 한 7, 8년 전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나오자마자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개꿀 빨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직전까지 작년 정도까지 보조금 최대로 받고 전기택시 뽑고 난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득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작년 정도까지 전기택시 계속 하다가 일반 차로 이제 넘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진짜 정답 같은 차를 바꾼 거죠. 오히려 이제 전기택시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전기택시 하면서 꿀은 빨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전기택시를 할 거면, 자, 첫 번째,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은 수리를 걸리겠죠. 지금 ICCU 무상수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완속 충전하는데 과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정비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자, 그렇게 어느 정도 뭐 일을 좀 덜 하고 정비를 꽤 맡겨놓는 게 가능한 분들.
그러니까 뭐 대출이 많다거나 뭐 활부가 뭐 남아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각오하셔야죠. 일 못하면 다른 나라에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걱정 없는 분들. 그런 분들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 끝나고 손해가 좀 크더라도 바꿀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가스차였으면 크게 뭐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엔진 오일 좀 감소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뭐 기존에 10,000km에 바꿀 거 7,000에 바꾸고 5,000에 바꾸고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엔진 오일 먹고 뭐가 돼도 문제 없어요. 미션 같은 거 뭐 재생으로 바꿔도 괜찮고 재생으로 바꾸고 또 5만 10만 타면 되니까. 아니면 뭐 돈 좀 많이 쓴다 생각하고 뭐 엔진이나 미션 같은 거 진짜 정식으로 바꿔도 그러면 또 한동안 꽤나 많이 탈 수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기차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보조기간 끝나고 나서 배터리나 모터류 같은 것들이 고장이 발생하면 진짜 연료비 아낀 거 다 토해내는 거죠. 오히려 손해죠. 차값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연료비를 아끼면서 돈을 벌긴 했지만 다시 배터리 같으면 2천 얼마, 모터만 하더라도 400 얼마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뭐 웬만한 돈 다 토해내는 거죠.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도 되는데 잘 고민하셔야 된다. 이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라고 추천드리기에는 절대 안 되고 돈 여윳돈 있는 분들, 시간 여유 있는 분들, 활부나 대출 같은데 쪼달리지 않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분들, 대출 있고 활부 있고 그래서 매달 찍어내야 된다. 돈 무조건 매달 찍고 돈 벌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안 돼요. 돈 쪼달리는 분들도 당연히 안 되고 대폐차 할 때 손해 좀 보더라도 기간 딱 지나고 나서 다시 바꾸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분들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하지 마시라. 뭐 오히려 지금 같으면 이제 스포티지도 있고 스포티지 LPG도 있고 그 다음에 QM6, SM6 소나타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서울에 보면 K5 있죠. 그거 하이브리드를 뽑아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세요. 소나타는 하이브리드를 뽑아서 하는 분들을 못 봤는데 신기하게 K5는 하이브리드를 뽑아서 그냥 하시거나 K5 뽑아서 LPG까지 개조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뭐 한번 충전하면 1000몇 킬로씩 달린대요. 연비도 잘 나오고 개조 비용 350, 400 정도가 들긴 하겠지만 사실 K5 하이브리드가 2800인가? 그 정도인 것 같고 개조까지 하면 한 3000 초반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연비가 굉장하고 보조금까지 받고 깠으면 굉장하겠죠. 근데 그것도 조금 불안감이 있긴 하고 근데 분명한 건 서울에서 K5 하이브리드를 하는 기사님들이 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보면 이제 K8 같은 경우가 그나마 제일 만만해졌고 그랜저는 좀 비싸고 그래도 그랜저를 꽤나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래요. 그래서 전기차가 미래는 맞는데 이번 세대 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지금 가스차 타시면 한 2, 3년 더 탄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거 계속 타세요. 괜히 넘어오면 저같이 마음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